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보고 듣는 한영사전 고민, 우리말 고민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뭐라서 고민이다 이런 말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드러내는 사람, 고민을 드러내다. 그 다음에 고민을 드러내지 않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무엇이 고민이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요. 일단 wor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ncern이 있죠. worry나 concern이나 모두 다 고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 뭐뭐라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I'm worried that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의 패턴처럼 쓰고 그 다음에 고민의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ncern이 어떤 걱정이라든지 염려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my concern is 그 다음에 그 concern의 내용을 고민의 내용을 적으면 되죠. 그래서 무엇이 고민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문장처럼 I'm worried that my son is too small. 우리 아이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고민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I'm worried that 다음에 고민의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My concern is that it is not going to be finished on time. 그것이 제때 일정에 맞춰서 끝나지 않을까봐 concern, 걱정이다, 고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worry나 concern을 명사 혹은 동사로 적절히 활용해서 무엇이 고민이다 이런 의미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민이라는 어떤 한 단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고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 하겠다. 뭐 그런 상태가 고민하는 상태죠. 그래서 I can't decide whether I should accept it.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직 결정 못 하고 있다. 이렇게 cannot decide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뭐뭐라서 고민이다, 무엇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cannot decide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이다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무엇은 정말 고민해 볼 문제다. 특히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을 놓고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때는 conscious를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nscious가 뭐뭐를 이제 의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politically conscious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산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뭐 socially conscious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을 의식하고 지낸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더 의식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we have to be more conscious of important social issues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데 그 말이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토론 같은 자리에서 영어 토론 같은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고민해봐야 합니다라고 할 때 be more conscious를 하나의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conscious 다음에 이렇게 of가 올 수도 있지만 대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대절을 쓰고 we have to be more conscious that racism should not be tolerated. 인종차별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좀 더 의식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more conscious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적으면 그런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의미가 또 잘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다라는 말이 있고 반대로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뭐 사귄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 반대되는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share를 쓰고요. 공유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nnermost라는 단어를 적절히 쓰는 거예요. innermost는 뭐냐면 inner니까 이게 안쪽이라는 뜻인데 그 안쪽에서도 most가 붙었으니까 가장 안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innermost feelings 혹은 innermost thoughts라고 하면 가장 안쪽에 있는 느낌이나 가장 안쪽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 같은 것을 표현할 때 innermost라는 단어를 적절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쉐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not share 누구누구's innermost feelings 혹은 thoughts, 생각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할 때 get 무엇 off my ches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chest니까 이제 가슴을 얘기하는 거죠. 가슴에서 어떤 것을 off,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off, 내려놓는 것을 get 무엇 off my ches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것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내려놓고 나니 feel better, 한결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고민이라든지 걱정거리라든지 뭐 그런 거, 내가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드러내거나 털어놓는다고 할 때 get 무엇 off my che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chest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면서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고민을 털어놓는다기보다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그대로 드러내다. 네, wear his heart on his sleeve 이렇게 얘기했죠. 좀 길어 보이는데 이걸 통째로 그냥 외워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wear one's heart on one's sleeve 그렇게 말하면 마음을, heart를 소매 밖으로 내놓고 입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을 때 소매에 어떤 것이 붙어 있으면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소매에 붙여놓고 다닌다. 그렇게 옷을 입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John은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속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a person who wears his heart on his sleev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아까 하고 반대죠. 두 가지 표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bottle up이라는 구동사가 있어요. bottle이면은 병이잖아요, 병. 병 속에 담아놓는 것이죠. 병 속에 담아두다. 그래서 병 속에 담아두고 겉으로 꺼내지 않으면 결국은 드러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I've been bottling up my feelings far too long 이렇게 얘기하면 내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안으로 사귀기만 했다.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bottle up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 이 목적어를 is로 바꾸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ottle it up 이런 어순이 되죠. 그래서 이 bottle it up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고민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감정 같은 것을 속으로만 감추는 사람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ttle up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repress니까 억누른다라는 뜻이죠. 그 말도 결국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게 되죠. 그래서 managing your emotions does not mean repressing your feelings. 자신의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안으로만 사귀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감정을 관리한다는 게 막 참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repress one's feelings라고 하면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민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worry나 concern 같은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고민을 드러내다 혹은 드러내지 않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관용 표현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관용 표현들을 좀 눈여겨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듣는 한영사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